자, 이번 시간에는 158페이지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158페이지 제3절에 있는 내용은 2장 3절에 있는 내용은 증빙서류 관리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이것도 일반전표 입력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증빙서류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자, 증빙서류. 아까 증빙이라는 거 앞 시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은 이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되느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 벌어진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출한 비용, 증빙이 없으면 인정을 못 해준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 증빙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증빙이라는 것은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의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증빙은 이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았으면은 가장 좋죠. 왜냐하면은 관리하기도 너무 좋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전자적으로 국세청에 다 전송이 되고 데이터가 전자 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종이로 인쇄해 가지고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사업자가 발행한 거, 또 사업자 지출용으로 발급받은 거는 이 국세청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관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거, 종이세금계산서라든가 또는 종이로 된 증빙들,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닌 것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그 지출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왔을 때 그걸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고,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법인세 금액이 높아지면서 가산세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증빙서류의 종류.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했는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즉 회계 처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증빙 서류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건 아주 좋은 증빙이에요. 현금 영수증, 이것도 아주 좋은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다 좋은 증빙인데 요거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가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냥 세금계산서, 그냥 계산서 하면은 종이로 발급한 것을 말하는데 종이로 발급한 것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보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전자로 발행했기 때문에 다 전자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 세금계산서처럼 잘 뭐 나중에 찾아서 뭐 제출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로 된 것은 잘 보관했다가 5년 이후에는 폐기해도 되지만 5년 이내 것은 꼭 보관을 해둬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수증. 영수증 앞에서 그
어디 식당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저 미소 식당. 그것이 영수증입니다. 이것도 증빙은 되는데 정규 증빙 서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정규 증빙 서류다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요 네 가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요 네 개는 정규 증빙 서류라는 것을 암기해 두세요. 정규 증빙 서류다.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평가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아마 제일 먼저 그 전표 관리를 아마 시험을 볼 텐데 그때 정규 증빙 서류의 종류를 제가 문제로 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는 이렇게 네모 박스 네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는 답을 적어 놨어요. 칸을 메꿔 놨는데 두 개는 비워 놓을 거예요. 그 두 개를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 그러니까 정규 증빙 서류 네 가지는 암기 사항입니다. 자, 159페이지 수행과제 이제 해보겠어요. 전표 작성하는 연습인데요. 자, 돌잔치 초대장이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잔치 초대장. 자, 회사는 이런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겠죠. 내용이 뭐냐면은 거래처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의 영업부장이 우리 회사에 이런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자기 자녀의 돌잔치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죠. 우리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영업부장이니까 누군가 가가지고 어때요? 가서 이제 축하합니다 하고 와야죠. 그래서 돈으로 봉투를 딱 만들어가지고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여기 그 멋쟁이 영업부장이 10만 원 받았다고 현금 영수증 해줄 리도 없고 해달라고 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보관하면 됩니다. 모바일 초대장이 만약에 왔다. 그럼 모바일 초대장을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캡처해 가지고 출력해서 이런 종이로 된 증빙 보관하듯이 해 두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계를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분계를 써보시면은 자, 현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거래처 영업부장 애기의 돌잔치에 현금을 줬어요. 그러면 개념 과목이 뭘까요? 접대비죠. 이것도. 비용 발생 차변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차변에 옵니다. 그리고 현금은 대변이죠. 현금 대변. 자산 감소니까요. 자, 전표 입력 이대로 해볼까요? 날짜가 2월 달입니다. 이제 월도 바꿔주세요. 2월 11일. 자, 현금이 모두 거래이기 때문에 출금 전표를 쓰면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분해서 출금 그리고 접대로 검색해서 813번 접대비. 거래처에는 멋쟁이 영업부장 이렇게 써주시고 적요에서 적당한 것을 밑에서 골라보면은 거래처 경조사비 10번 쓰면 적당해요. 거래처 경조사비 금액은 10만원.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이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이 발행한 모바일 영수증. 우체국 직원들이 이렇게 무슨 그 방문해가지고 소포를 접수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그 들고 다니는 기계에서 이렇게 영수증 발급할 수 있죠. 이거 정규 증명 서류입니다. 다만 우편 요금은 우리가 면세이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자,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등기 우편 요금이에요. 자, 등기 우편 요금을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할 건가? 그다음에 현금은 차변에 와야 되는가, 대변에 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대변이죠. 현금 대변에 4,000원. 자, 차변에 와야 될 개정 과목이 뭘까요? 우편 요금. 개정 과목에 우편 요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죠. 네, 통신비죠. 네, 통신비 맞습니다. 통신비 4,000원. 그래서 우편 요금, 인터넷 요금, 네, 전화 요금 이거 다 통신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출금 전표로 전표를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2월 15일로 고치시고 15일 출금 통신비 800번대 거래처는 우체국이라고 타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적요에는 우편료 지급이라고 하는 2번 적요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0원. 네.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814번 써야 돼요.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증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빙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증빙 중요한데요. 많이 틀리는 증빙이에요. 취득세. 취득세 증빙이 나왔을 때 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학원에서 잘 배우신 분들은 되게 안 틀려요.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안 틀리는데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는 이제 이게 자꾸 그 강조해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취득세 이거 주민세 뭐 재산세 자동차세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 그거구나 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취득세가 어떤 취득이라는 거예요. 취득세니까 그 세 이름이 말이죠. 뭔가를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거든. 예,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 중에서 취득하면서 내는 세금이 토지, 건물, 차량 이런 것들이에요. 유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자산의 취득 원가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을 볼 때는 꼭 무슨 자산을 취득했지? 무조건 자산으로 처리하면 맞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를 취득하고 납부한 세금이에요. 토지.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현금. 그러니까 출금 전표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취득세 영수증을 볼 때 그렇게 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취득세 영수증을 보니까 취득세는 213만 435원 요것만 토지로 하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요 두 개를 더해서 이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야 맞겠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어떤 취득세면 취득세라는 세목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거든요. 이런 세금은 전부 다 취득세라고 봐야 돼. 요거. 그래서 이 합계 금액을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그냥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245만 원 이것을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를 구분하시지 말아라. 자,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토지,
245만 원. 대변에 현금 24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것을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245만 원 이렇게 쓱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취득세는 자산이다. 자산. 유형자산과 관련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쉽겠죠. 자, 이 증빙을 보고 날짜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납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경우에는 이 수납인에 찍혀있는 이 날짜에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예. 근데 수납인이 없는 이런 그 세금 영수증에는 납부일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일. 예. 이런 날짜. 영수합니다. 영수한 날짜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영수한 날짜로 해야죠. 자, 2월 20일 입력하겠습니다. 2월 20일. 예, 취득세는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납부할 때 날짜가 찍힙니다. 자, 2월 2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출금 1번 하신 다음에 토지로 해야 된다. 토지. 자, 거래처는 뭐 여기 용산구청에 냈겠죠. 거래처는 넣지 마세요. 취득세는 구청에 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우리 회사 주소가 용산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적요. 적요는 밑에 보시면 토지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요거 쓰시면 되겠고 차변에 금액을 24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45만 원. 네, 취득세 자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증빙은 이렇게 그 세금 영수증이 있죠. 이 영수증이 바로 증빙으로서 증빙이 가능하죠. 다음 네 번째, 출장 품위서가 증빙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품위서라는 말은 기업 내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데 작성하는 문서를 품위서라고 합니다. 무슨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한해가지고 만들어진 문서를 우리가 품위서라고 하는데 지금 이 품위서는 회사에서 오상식이라는 영업부장이 여기 이렇게 거래처 관리를 매출 거래처 관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겠습니다라는 의사결정 품위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부가 있는데 이러한 품위서도 증빙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오상식 부장에게 출장 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래거든요. 회사는 두 가지 유형의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지금 3일 패션처럼 출장 여비 계산액을 미리 지급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여비를 선지급해줘요. 출장 여비 계산액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의 그 출장비 지급 기준이 있는데 며칠 지역이 어디인 경우는 하루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금액을 미리 계략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한다 해서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그래서 계산액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지급해 주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걸 가불, 우리가 이제 가불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가불이라는 게 돈을 미리 준다는 거예요. 월급날은 다음 달 10일인데 11월 20일쯤에 돈을 미리 준다. 옛날에 살기 어려웠을 때는 가불이라는 제도를 많이 썼습니다. 멋지 뭐.
집세는 내야 되겠는데 지금 월급날이 아직 월급날 오기 전에 뭐 갚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부장님 저 갑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이제 인사과에 이 얘기가 돼가지고 미리 돈을 줍니다. 그 급여 지급할 때 빼고 지급하죠. 그게 회계 개정 과목으로는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그래서 오상식 부장이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여비 계산액입니다. 업무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은 그냥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임시 계정입니다. 이 오부장이 돌아오면은 이걸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고 또 두 번째 회사는 가지급을 안 해줘요. 출장 갈 때 직원이 자기 개인 돈으로 쓰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출장 보고서 작성할 때 그때 숙박비, 식대 또 기타 들어간 비용들 승인 받아가지고 사후에 지급받는 거예요. 사후에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때는 나중에 지급할 때 직접 그때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직원의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켜 줍니다. 보통예금으로. 자, 근데 우리 회사 이 AT 시험에서는요. 선지급하는 것으로 시험을 주로 내요. 그러니까 가지급 처리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 경우는 출장 여비 계산액이다. 그러면 이건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자, 출장 가는 직원이 한 명만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오부장도 가고 김 과장도 가고 최 과장도 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는 직원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가지급금은 직원별로 정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거래처 코드가 꼭 넣어야 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자,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해야 되니까 일단 비용 처리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잡아요.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이 되고요. 대변에 현금이 됩니다. 이 거래는 이렇게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그러면 점표를 입력해 볼까요? 50만 원 지급했다는 겁니다. 여기 금액 50만 원 있고요. 거래 날짜는 23일이에요. 자, 일반 점표의 날짜를 2월 23일로 고치신 다음에 출금 점표, 대변의 현금이니까 구분은 출금이고요. 코드는 차변 거래 개정 과목 코드죠. 가지로 입력하시면 가지 들어가는 게 가지급금 하나라는 얘기죠. 134번. 코드에다가 오상하고 입력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개인 거래처 오상식이라고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3001번 딱 거래처 코드 걸리게 됩니다. 자, 적요에서 밑에 보시면은 업무 가지급금 지급이다는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2번 업무 가지급금 지급 그리고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50만 원이죠. 500 플러스. 네.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예요. 가지급금 자산입니다. 네. 가지급금 자산. 유동자산에서 아마 가지급금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유동자산의 끝부분에 가지급금 살짝 나왔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5번의 증빙은 급여대장입니다. 급여대장.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2월 달에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그걸 비용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은 우리가
급여 대장에다가 서명해달라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금은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그 증거가 됩니다. 예,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근데 옛날에 제가 저는 회사를 1980년대에 입사를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정도는 급여 받는 날 그 다음 날인가 그때쯤 되면은 이렇게 그 책상에 회람이 돌아요. 이렇게 큰 종이가 돌아다니면서 거기다 자기 이름 옆에다 전부 사인해야 돼요. 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계좌이체라는 게 없었어요. 예, 봉급이다 그러면 봉투에다 딱 넣어서 딸랑딸랑 이 동전도 들어있어요. 봉투 안에. 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지폐로 해가지고 다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다 세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회계과에서는 이걸 비용 처리하려면 돈을 받았다는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람을 쫙 돌려가지고 서명 받은 것을 다 처리를 해놔요. 예, 그래야 그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쇄도 아마 안 해놓을 겁니다. 예, 그냥 전사 시스템에 다 필요하면 그때 인쇄하면 되니까 인쇄도 안 해놓을지 모르겠는데 안 해놔도 돼요. 필요한 때 그때 인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지금 여기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잖아요. 서명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계좌이체 내역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고 회계 처리할 때는 총액으로 회계 처리해요. 총액으로. 자, 그래서 급여 항목에서 보면은 지급액의 총액이 여기 밑에 맨 밑에 있는 계잖아요. 700만 원. 예. 기본급 모든 수당 다 합친 거가 급여입니다. 이것을 그냥 급여로 처리합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개정 과목 급여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인건비 관련된 개정 과목이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령 일용 근로자다. 그러면 잡급 또 생산부의 일용 근로자와 영업부의 일용 근로자를 구분해 가지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급여 코드가 여러 개로 나누어집니다만은 지금 우리 회사는 의류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면 충분해요. 판매관리비 급여. 급여가 됩니다. 차변에 700만 원은 급여. 왜 차변인지 아시겠죠? 급여가 비용이니까. 그래서 개정 과목이 밑에 분계가 차변의 급여가 700만 원. 비용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뭐가 오냐면 우선 여기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이라는 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2월분 급여 이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대변의 보통예금 6161. 좀 여기 메모장에다 좀 쓸게요. 거래의 결합관계까지 좀 쓰기 위해서. 자, 이 거래는 처음으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해서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로만 거래가 딱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차변의 급여잖아요. 차변의 급여가 여기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700만. 이건 지금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 차변 요소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대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보통예금에서 6,161,750이 이 대변 요소가 되는데 이건 뭐예요? 자산 감소잖아요. 자산 감소는 대변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여기 지금 83만 8,250원
요 83만 8,250원이 뭐냐면 공제액 계잖아요. 이게 공제액. 급여 지급하면서 요 700만 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중에서 이제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내는 거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이거는 본인 부담액만 내야 되죠. 그래서 그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액은 회사는 뭘로 처리하느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요. 예수금. 예수금이라 하는 것은 임시로 받아놓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수금 받긴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에요.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대로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우리가 어디엔가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납부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다 납부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공제액 계를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그게 838250이다. 이거 838250. 자, 여러분 예수금은 무슨 계정 과목이에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뭐죠? 부채. 예수금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했으니까 부채 증가가 된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있으면 빚만 늘은 거죠. 남의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로만 거래가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 비용 발생 차변 요소 맞고요. 대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인 부채 증가, 이렇게도 결합이 된다 이거예요. 비용 발생이 700인데 그 700 중에서 자산 감소가 일부 있고 부채 증가가 일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할 때도 이건 세 줄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자, 급여 이체일인 2월 25일 날로 입력을 하면 돼요. 2월 25일로 바꾸시고 차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3번 차변에 급여 800번대 801번이죠. 자, 거래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요에다가는 여기다가 타자하겠습니다. 적당한 적요가 없어서 2월 급여라고 입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은 700만 원.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한은행 거네요. 거기 통장 보니까 신한은행 보통. 적요는 2월 급여 복사하고 지나가면 적당해요.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금액은 6161750. 자, 밑에 차액이 아마 빨강색으로 838250 보이시죠? 838250. 요 차가, 이 차액이 예수금인 거죠. 자, 대변 4번 하시고 예수금 254. 거래처 이것도 넣을 수가 없고요. 방향키로 지나간 다음에 적요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는 적요 4번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그거 쓰면 적당하겠네요. 4.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
금액은 838255. 네, 이렇게 입력합니다. 네, 급여대장 증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급여대장이 증빙이 된다. 급여대장 회계 처리하는 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 데이터만 잘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차변에 오고 대변에 가는 게 요 두 개예요. 요거 대변에 갑니다. 다음은 6번. 출장여비 정산서. 자, 오상식 부장이 이제 출장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비 정산서를 품위해서 결제를 받았고요. 여비 정산서 품위할 때는 그 밑에 증빙이 있는 것은 증빙을 여기다 붙이거나 뒷면에 붙이거나 해서 이제 보통 처리를 하는데, 증빙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출 내역이 숙박비 30만원, 이런 건 영수증이 있겠죠. 숙박비 영수증이. 교통비로 25만원, 이런 교통비도 뭐 KTX를 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비행기를 탔다든가 하면 영수증이 있는데, 일반 뭐 지하철이라든가 일반 시내 교통비다 하면 없을 수도 있죠. 교통비는 있는 것만, 없는 거는 그냥 내역을 쓰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지하철 얼마, 어디서 어디까지 시내 버스 얼마, 이런 식으로 기록만 하면 되고요. 항공료라든가 또는 뭐 KTX라든가 이런 거 증빙이 있는 것들은 있는 걸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숙박비가 30만 원이고 교통비가 25만 원. 두 개가 다 여비 교통비입니다. 여비 교통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 다 여비 교통. 그래서 여비 교통비가 얼마냐면은 5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는 5만 원을 더 지급했겠죠.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 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것이 섞여 있어요. 대체점표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여비 교통비가 얼마예요? 55만 원이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여비 교통비 차변에다 기입합니다. 자, 가지급금이 이제 없어졌어요. 정리해야 돼요. 대변의 가지급금 50만원, 거래처 코드를 넣고 50만원. 자,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대변의 현금이 5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거래도 한 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변 요소가 두 가지였잖아요. 거래의 결합관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차변의 여비 교통비 55만 원. 이건 비용 발생이다 이 말이죠. 대변에 가지급금 정리해야 된다. 오상식 씨 거. 아까 지급할 때 며칠 전에 지급할 때는 차변에 적었으니까 정리할 때는 대변에다 정리하는 50만 원. 가지급금 대변이니까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현금 5만원 회사가 지급했죠. 오상식 부장에게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자산 감소.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비용 발생이 55만원, 대변의 자산 감소가 55만원입니다. 자,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날짜는 정산한 품위서 날짜 2월 27일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일반전표 27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 3번 여비교통비는 800번대 812번 거래처는 넣을 수가 없고요. 적요에는 출장 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적요 쓰면 되겠네요. 1번. 그리고 금액에다가 55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는 이건 오상식을 코드로 꼭 넣어서 3001번 걸어주셔야 되고, (6번) 코드, 적요 코드 6번 해도 되고 위에 거 엔터로 복사하고 가도 무난할 것 같아요. 50만원. 또 대변의 현금. 현금의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되고 오상식을 복사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적요는 엔터로 업무 가지급금 정산과 관련했으니까 엔터로 그냥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5만원. 네. 적요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적요 한두 가지를 빼고서는요, 이 적요의 내용이 아주 어떤 정형화가 딱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표를 입력한 우리 회사에서 또는 내가 실무 담당자가 나중에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요 내용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적요는 어떤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적요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 코드를 넣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적요들은 그렇지 않은 적요들이에요. 비슷하게 맞으면 된다. 나중에 내가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쉬었다 해볼까요?